안녕하세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어제 매경 주식리그의 부활을 함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매경 주식리그가 이제는 야간투자본부 2부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팀 코치를 벗어나서 이제 중립의 입장에서 두 팀을 모두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경 주식리그 기존과 룰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수익률 대결 기간이 이제는 한 달로 짧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남성팀과 여성팀으로 나뉘어서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영입가는 방송 다음 날 시초가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더불어 이번 시즌에도 트레이드권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 트레이드권을 사용하면서 수익률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단 한 번 상대팀의 유망 종목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방출된 종목은 지정일까지의 최고가 수익률만 인정이 되고요. 트레이드로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선수는 누군지도 확인해 보시죠. 남성팀에서는 이태호 전문가가 함께해 주시고요. 여성팀에선 김시은 전문가가 출전하는데요. 아직까지 주식 남녀 때와 팀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성팀의 베스트 11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가 담은 ABL 바이오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좀 치고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계속해서 해봐야겠고요.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최영지 전문가가 대한전선을 담았는데 1% 미만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골문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을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매경 주식리그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먼저 이태호 매니저님은 지난 시즌에 수익률 1등을 하셨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좀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다. 혹시 이런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멘트를 뺏어가셔가지고.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네. 다시 해볼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어떤 네. 자신 있으시죠? 그래도 뭐 이제 사실 뭐 네. 1등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이제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쵸. 그런 종목을 좀 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바람을 꼭 이뤄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시은 전문가님은 이번 시즌은 좀 자신 있으실까요? 자신 있습니다. 더 크게 하셔야죠. 자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좀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각오도 이제 저 네. 역시도 항상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도 참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화요일 팀 이 두 분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이태호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떤 전략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제가 지난 시즌 때는 바이오를 바이하자 그쵸. 이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를 곁들였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의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이요? 네. 반도체와 바이오의 공통된 아. 이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이번 시즌에 좀 저의 전략이지 않을까. 확실히 이번 1분기가 매크로 환경도 너무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증시 자체가 뭐 4,500포인트를 갔다 하더라도 성장주들에게 확실하게 좀 더 매력적인 매크로 환경인 게 일단 올해 연말이면은 가장 큰 전 세계 이벤트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과거 통계를 쭉 보게 되면은 중간 선거라든지 선거 시즌 때마다 미국에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을 친 트럼프계 인사들로 현재 후보를 압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연내 뭐 시장에서는 2회 정도 인하를 점치고는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가능성이 높을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1분기에는 확실히 성장주의 매력적인 또 이제 실적이 기반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반도체이고 기술 수출에 대한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바이오 쪽. 이 두 가지를 좀 공통되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제약 바이오로 쏠쏠한 재미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반도체를 좀 곁들인 그런 수익률 대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비슷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바이오와 반도체를 함께 곁들여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네. 서브 섹터로 이제 추세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산업군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스페이스X 혹은 뭐 구리 관련 종목군들, 뭐 금, 은 이런 투자들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추세 매매를 잘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기존에 좀 잘 가던 주도주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성팀은 이노테크를 가지고 오셨고요. 여성팀은 가온전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최용지 전문가님이 전선주 담으셨거든요. 좀 비슷한 전략이신 것 같은데. 네, 대한전선도 갈 때 가온전선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략. 그렇다면 말을 업고서 가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이노테크에 대한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이노테크가 11월에 상장을 해서 최근엔 좀 조정을 겪고 있긴 하던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노테크는 상장 타이밍이 아쉬웠던 것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장했을 때 연상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11월 초였죠. 11월 그쵸? 이제 초였고 상장했을 때가 11월 7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속 상한가 갔을 때가 11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을 때가 11월 11일인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11월부터 12월 증시에서 반도체가 쉽게 살아나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이오가 핵심적으로 좀 주도를 했었던 때이다 보니까 이노테크가 상장 이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업황 전반적으로 업종을 이기는 종목 없다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 뿐인데 사실 상장 때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좀 풀어드리자면은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굉장히 미세 공정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버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제품들인데 여기서 항상 이제 테스트를 하기 마련이죠.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고온이든 저온이든 이런 온도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습도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압력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항상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하게끔 도와주는 장비를 만드는 게 이노테크가 하고 있는 장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 첨단 장비 출하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테크가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끼와 연속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렇게 1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기업의 어떤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메타 같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100% 맞춤형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기업이 납품한 거를 다른 기업들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게 이 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락인 효과를 통한 마진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와주는 시점이다. 그래서 작년 23년, 24년, 25년 가이던스 자체, 뭐 실제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24년에서 25년에 영업이익률이 2배가 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확실히 규모의 경제가 확실히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또 하나의 모멘텀이 애플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폴더블 폰 출시를 계속하고 있죠. 여기서 폴더블의 OLED 탑재는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죠. 이쪽의 어떤 고객사로서 확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테크가 사실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상장 때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 캐파 증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무궁무진한 게 이노테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이노테크에 대해서 네. 차트가 아직까지는 좀 이놈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게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말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긴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네. 싶어요. 좀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은 최근에 일단 수급 현황을 잠깐 보면은 일단 매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자체도 어제는 조금 매도는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지금 현재 오버행 자체도 크게 부담 없는 위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노테크는 상단의 매물대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게 되면은 32,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러프하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2차 상단 밴드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팀 수익률 1등을 기록했던 이태우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은 이노테크였고요. 목표가 32,5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김시은 전문가님은 대한전선에 이어서 가온전선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산업에 대한 매매를 보게 되었을 때 네.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디램 가격을 한번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을 때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구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구리 쪽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수요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칠레라든지 공급 쪽에서의 제한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원자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데 지금 금과 은이 좀 올라왔다가 약간 주춤한 흐름들인데 네. 사실 지금 뭐 미국의 유동성 완화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금 가격은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금과 은이 또 다시 한번 랠리를 띄게 되었을 때 구리 같은 경우도 함께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적인 매매를 보게 되었을 때 추세를 타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네. 미국 쪽에 대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오면 대한전선이 항상 먼저 움직였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전선 업체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내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배전망 투자한다.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뭐 약간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가이던스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데 그래도 지금 그 기업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항상 AI 쪽에 대한 투자를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탔다 보니까 네. 위로 온 전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시즌에 굉장히 발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온 전선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은데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근데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고 음봉 마감했어요.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면요. 음봉은 아니고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긴 한데 그런데 오늘 윗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도 네. 좀 이제 흔히 말해서 털기라고 하죠. 네, 그런 네.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종가 라인대입니다. 종가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91,000원 라인대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라인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라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그 윗 라인대를 예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 기업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면 저는 여전히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5천 원 라인대를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7만 9천 원 라인대를 제시 드릴 텐데, 이 라인대가 사실 지금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 라인대 초반 이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세 라인대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좀 차트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네. 손절 라인대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손절가는 7만 9천 원으로 좀 철저하게 지켜보자라는 코멘트 덧붙여 주셨고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오늘도 만나봤는데요. 이제 철저한 검증이 또 빠질 수 없겠죠. 제가 먼저 이노테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테크 반등의 기세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기대감도 인정을 하지만 매출 비중을 좀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이 90% 이상인 그쵸.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매출, 고객 편중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사실 고객사 다변화되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현재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90%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이 트리플 3번 접는 그 휴대폰 있죠. 그게 이제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플에서도 이번에 폴더블 관련해서 좀 이제 출하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다 OLED 탑재가 본격화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OLED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려면은 이 밸류체인 장비 관련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주요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은 캐파 증설을 본격적으로 이미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OLED 산업 자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필요한 그 이제 OLED 탑재 대수가 600만 개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OLED 시장 자체가 고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가 그 환경 속에서 이 품질에 대한 수율 문제를 좀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이노테크의 장비는 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쪽 사업 부분이 올라가면서 2배 이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이쪽이 매출 비중이 조금씩만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쪽 매출이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가온전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팀 코치가 아니라 이간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영재 대표님이 어제 대한전선을 선택하셨는데 전선주를 보고 있다면 가온전선이 대한전선보다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두 개 다 비슷한 종목입니다. 네.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가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 지금 대한전선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27,000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대한전선이 27,000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대한전선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하루 전에 선점을 겹쳐서. 하셔서 네. 지금 역시도 매력적인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다만 내가 조금 더 매수를 한다면 24,6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종목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97,780원 라인대를 돌파한 부분들이 있고,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일정 라인대를 돌파하고 그 흐름들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로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시즌을 우승을 했는데
저만 좋았던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네. 좀 선물을 좀 드리고자 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다음 주 중에 좀 공개를 할 건데 일정을 제가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입장하시면은 제가 제공해드릴 그런 선물도 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이나 장 전에 시장 준비하실 때 도움 되시고자 네이버 밴드에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이태우 검색하시면은 네.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매니저님이 지난 시즌 1등을 한 만큼 이제는 시청자님들께 보답하고 싶다, 선물을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네이버 밴드 이태우 검색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야간투자본부 2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